네, 안녕하십니까. 기준입니다. 예뻐요.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모닝스쿨 103호 강의장 제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모닝스쿨이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가 됐는데, 오늘 또 신기하게 또 폭탄클럽의 또 온라인 강의를 제가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되게 이런 경험이 저도 10년 만에 처음이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의 제목을 바꿔버렸습니다. 제 임의로. 위기는 기회다. 제가 사업을 10년 했는데 늘 문제는 터졌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 때문에. 근데요,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요, 정말로 이 세상 보는 사업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10년 사업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들이나 여러 가지 제가 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방금 우리 김지은 사장님이 소개했던 것처럼 7년 동안 누스킨 매니아였다가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의 누스킨이라는 브랜드는 저에게 아메이하고 비슷하고 그냥 흔히 말하는 다단계라는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제가 했을까요? 절대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제가 저희 스폰서님들을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이 이 누스킨에서 뭔가 목표를 이루셨고 저에게 사업을 전달했을 때는 이미 블루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부터 목표가 높았어요. 처음부터 목표가요, 저는 블루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시나요? 그 첫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목표가 블루 다이아몬드였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전부 다 이미 우리 김내진아 사장님 블루 다이아몬드였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한참 우리 이경사님, 그 다음에 그 위에 상위 서진수 이경호 사장님, 다들 기라성 같은 사장님들을 이 선릉에서 뵐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우러러봤어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를 알고 지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 이건희, 빌 게이츠, 트럼프, 여러분들 아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요, 바로 이거입니다.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나 이 성공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빨리 그 자리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하와이를 가게 됐고요. 루비가 되니까 하와이를 가서 서진수 이경호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기진 사장님, 반드시 블루 다이아몬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면 저를 알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누스킨에 와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다양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성공자의 모습, 여러분들의 롤모델, 멘토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누스킨 안에서 정말 성공자들, 뭐 유선인 사장님, 박석범 사장님, 서진수 이경호 사장님, 이런 모든 기라성 같은 이런 사장님들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본인을 알리는 데 성공, 성장의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폭탄 세대 이 그룹이 이미 만들어졌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배에 탔습니다. 이 한 배에 탔습니다. 이미 폭탄클럽 여러분들. 여기에 선장이 누구신가요? 서진수 이경호 사장님,
그 다음에 김래진아 사장님, 우리 나혜서 사장님, 기라성 같은 이 성공자들 사장님들이 선장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업의 방향이거든요. 사업의 방향은 이미 이 성공자들 사장님들께서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한 배에서 뭘 하셔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공자들 사장님들하고 한 방향으로 하는 목표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 한 배 안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정말 특공대 같은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에너지가 없고 예비군 같으시네. 여러분들이 어떤 이 한 배에서 이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쏟아내느냐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는요. 특공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선장이 앞에서 방향을 끌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초가 돼요. 아무리 앞에서 선장이 끌고 가도요. 여기 그 선원들이 타고 있는 그 사장님들이 목표 없이 여기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시게 되면요. 이 배는요. 절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자초가 돼버려요. 이 안에서 그룹 문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폭탄클럽은요. 한 방향으로 목적지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면서 뭐가 두려우신가요? 혹시 본인의 어떤 자존심? 자존심 상할까봐?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이거 혹시 두려우신가요? 그래서 행동을 못 하시나요? 이 자존심하고 자존감은요, 한 끗 차이예요. 자존심은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밖에서 남을 보는 눈이에요. 밖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자존심 상해. 여러분들 그런 적 많으시죠? 이 사업을 하면서 자존심 상하시죠? 네. 자존심한테 계속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요. 노심초사해요. 그리고 굉장히 삶이 복잡해집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방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이 사람 많은 대중에 의해서 내 자신의 어떻게 생각할까가 이게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방향성 없이 계속 휘둘립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존감, 그러니까 결국 나를 보는 눈을 갖고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어때요? 절대 사람들 눈치 안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삶이 단순해요. 단순하니까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정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때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우리가 보통 결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결핍이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남이 나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해 보여요. 나의 결핍이 계속 보입니다. 이 결핍은요. 어떻게 했을 때 성장이 되냐면 나 현재 나의 미래의 나의 모습, 이상적인 이 누스킨 안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나의 미래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자꾸 비교를 해보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할 걸 그런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의 모습, 내가 이상적인 나의 누스킨 안에서의 모습, 바라는 모습과 지금 현재 내가 갖춰져 있는 모습을 자꾸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에서 내 결핍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의 힘이 바로 거기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신종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이게 전 세계를 뒤흔들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됩니다. 이 사업은요. 인맥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인맥은요. 정말 내가 아는 인맥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맥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인맥 관리.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거기에 포커스가 뭔가요? 소통하고 공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그동안에 내가 여기서 소비자들을 만나든 누가 지인을 만나든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이런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공감하고 그 다음에 칭찬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 그룹 안에서 또는 이 사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그룹 안에서 플러스가 되고 있는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있을 거예요. 힘들게 얻은 지식이든지 힘들게 얻었던 노하우, 그러면 그런 재능들이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거를요, 이 누스킨에 와서 사업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그룹 안에서 아낌없이 공유를 하세요. 아낌없이 재능 기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럼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또 이어지면서 내가 우연치 않게 알았던 어떤 만약에 형제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 누스킨 안에서 이 그룹 안에서 봉사를 하고 내가 내 재능을 기부를 했으면요, 그 사람하고 또 다른 형제 라인 서로 연결이 되고 상호 보완이 돼요. 또 이 누스킨 안에서 비단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나 어떤 콜드를 했거나 어떤 그런 분들하고 인맥이 쌓여졌으면은 거기에서 또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좋은 그런 인상을 계속 뿌리면서 거기에서 또 소개가 나오고 결국 이 사업은요, 인전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돼야지 결국 이 사업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정말 잘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먼저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고 나서 내가 주는 거? 이거는 거래예요. 이거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별로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늘 내가 먼저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손해보겠다는 마음을 먼저 하게 되면요, 굉장히 거기에서 오는 관계성이 좋아지면서 내가 정말로 이 안에서 굉장히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폭탄클럽이라는 리더스 안에 그 한 배에 여러분들 다 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가요? 그룹 안에서 가장 최고의 지금 목표가 뭔가요? 바로 식스파입니다. 이 그룹 안에서. 그럼 이 식스파라는 거는요, 결국 벨로시티의 핵심이에요. 벨로시티의 핵심인데 결국 뭐냐면 4, 3, 2, 1이거든요. 결국 10만 GV, 4만, 3만, 2만, 1만, 10만 GV로 돼서 루비 열조 만드는 게 벨로시티의 핵심입니다. 내가 만 GV 하는 거요, 쉽나요? 굉장히 한두 달에 할 수 있어요. 프로모션 나올 때. 그렇지만 이거 1년 내내 한다는 건요, 신의 영역입니다. 물론 최고 성공자들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오래 하신 분들은 사업하시다가 그만둔 어떤 그런 서클 안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포인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걸로 가슴 뛰지 않아요. 차라리 3,000 GV 하는 나와 같이 뛰는 파트너들 4명 정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그러면 대리점이 새로 생겨나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 같이 뛰는 사람들이 장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만지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포인트는요, 무조건 나부터 식스파 해야 됩니다. 무조건 1대 리크루팅을 해서 식스파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이 식스파 안에 네 라인이 석세스 리더스 안에 들어있는 식스파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요, 내가 돌아서서 그 파트너를 관리한다고 해서 성장이 되지 않아요. 밸류시티 핵심은요, 내가 그 조직을 계속 후원한다고 해서 커지지 않아요.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이 파트너 사장님들을 그 안에서 넣어서 이 리더스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사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형제라인끼리 서로 목표를 공유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형제라인끼리 서로 목표를 공유하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타그룹에서 스폰서가 멀리 있는데 서로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 형제라인 3명이 뭉쳐가지고 목표를 마카오 트립으로 잡은 거예요.
마카오 트립을 목표로 잡고 같이 셋이 열심히 으쌰으쌰 뛰면서 결의를 하고 서로 이 한 명의 형제 라인 리크루팅 해주기 위해서 나머지 사장님들이 다 모여주고 이런 걸 계속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마카오 트립을 포기를 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남겨두고. 그런데 절대 그 얘기를 남은 형제 라인 사장님들에게 절대 얘기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어때요? 서로 너 힘들지? 나 포기했어. 너도 같이 그냥 포기하자. 서로 그러면 어때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근데 이 사장님은 절대 그걸 내색을 안 했대요. 그러면서 정말 끝까지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형제라는 사장님들을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사실은 포기했었다고 끝까지 그 사람의 목표를 응원해주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대요. 진정한 팀워크 아닌가요? 이 폭탄클럽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들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형제라인에게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업자. 그리고 밀레니얼 리더는 어차피 앞으로 10년 뉴스캐너 코리아는요, 이 우리 폭탄클럽 사장님들이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 집중을 하셔서 굉장히 많은 어떤 밀레니얼 그런 파트너들을 여기서 이 안에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식스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요, 아까 목표를 전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STP라는 게 결국 뭐냐면 소중한 인맥의 정성을 다하라. 요새 같은 이 신종 코로나 사건 때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요, 위기 속의 기회를 찾아서 정말 그동안에 하게 해서 오히려 이 코로나 때 파마넥스 매출을요 굉장히 높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1대1 셀 미팅을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굉장히 또 다른 기회를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동기부여.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요, 여러분들 1대 파트너 나오면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사업자가 되셨으면요, 누군가를 리크루팅 했을 때 반드시 그 파트너의 1대 배출에 힘쓰세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 어때요? 만약에 그 파트너를 후원할 수 있는 1대 배출에 힘쓰려면 어때요? 스폰서가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데모하는 실력, 데모를 해서 매출로 끌어내는 능력까지 갖추셔야 돼요.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계속 감을 익히면서 만나면서 거기에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능력들이 생깁니다. 리크루팅도 마찬가지예요. 클로징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파트너가 누군가를 소개했을 때 반드시 그 클로징을 해서 그분을 초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셔야지 내 파트너의 일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나 문제는 생긴다고.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어때요? 반드시 스폰서님들하고 1대1 GPS 상담을요 매주 하셔야 됩니다. 1대1 상담이 밀착해서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게 새고 있는지 내 파트너의 지널리지를 보면서 계속 점검을 하실 줄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주 같은 요일, 시간, 장소를 후원하세요. 저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바쁠 때가 있었습니다. 한 3, 4년은 미친 듯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저는 뉴스킨이었기 때문에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미팅을.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세 달 가니까 거기에서 LT라인이 생기면서 뻗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콜드를 하든 어떤 파트너를 후원을 하든요, 이거는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똑같이 그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사업을 할 때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저도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딱 에너지가 바닥이 되니까 다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석세스 리더스 안에, 식스파 안에서 이 에너지를 다시 모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내가 결단하고 움직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전에는요 없던 명단들이 계속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만났던 인맥들, 예전 파트너들 딱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사업 못할 거야. 저 사람 못해. 저 사람 못해. 그랬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귀인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귀인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어때요? 없던 방법들이 생겨나고요. 계속 그 사람과 만나면서 소개를 받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내가 결단하고 마음 먹으면요. 그냥 그거는 새로운 명단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이 계속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요. 그냥 단순한 체험? 우리가 체험학습이라고 얘기하죠. 단순한 체험이고 그냥 뭐 지식, 관광으로 이 여행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단순한 관광이고 지식을 넣는 거예요. 정보를 그냥 갖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만약에 체험이 돼버리면 이 체험이요. 거래가 돼버리잖아요. 사람과 사람, 상품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거래예요. 우리가 파트너나 소비자 만났을 때 어때요? 우리가 체험을 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체험에서 멈춰버리면요. 그 사람하고는요. 절대 제품하고 연결된 거래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행을 단순한 지식, 관광이 아니라 진정한 경험으로 이걸 인식을 한다면 내가 이 안에서 사람을, 감정을 공유하고 이 안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그거는요. 이 여행은 진정한 경험이 돼버려서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결국은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스킨 비즈니스는 어때요? 단순히 체험으로 끝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 비즈니스라는 게 바로 이 누스킨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결국은 관계 사업입니다. 결국은 사람인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습관이거든요. 경제 용어예요. 이게 바로 쌍곡형 할인이라는 경제 용어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는요. 내가 하는 행동에 어떤 모든 게 보면은 밑바닥에 다 보호상이 깔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눈앞의 보호상을 과대평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당장 눈앞의 이익, 당장 눈앞의 보호상에 꽂혀가지고 사람들이 멀리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어때요? 눈앞에 어떤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막 튀김, 치킨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절제가 되나요? 절제 못하죠. 눈앞에 이익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우선 먹어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나 훈이나 이 내가 하는 행동에는요 보상이나 벌칙이 바로 나옵니다. 그게 언젠지를 몰라요. 내가 계속 그걸 먹게 되면요 나중에 몇 개월 후 반드시 벌칙이 나옵니다. 비만이거나 건강이 무너지게 되죠. 그죠? 우리가 당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이 사업을 정말 바쁜 가운데 이걸 하려고 왔는데 사실 3, 4년에 결국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의 미래 5년, 10년, 20년 후에 나의 미래를 절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평가한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보상이나 벌칙을.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특히 이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게 핀업이나 그 다음에 트립이나 이런 것들은요. 본인하고 타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굉장히 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기사업이고 에너지 사업인데 그게 바닥으로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가 왜 이 오늘 하루만 해보자라는 말을 썼냐면요. 우리가 보통 새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딱 3일 딱 3일하고 우리가 보통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말 하나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별로 저는 안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내일도 모레도 있고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게 되나요? 차라리 그거보다는요. 오늘 하루만 해보자. 오늘 하루만 3명 만나고 데몬 해보자. 오늘 하루만 3명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해보자. 그 하루만 딱 해보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만 또 하루 한 번 더 해볼까? 이게 지난번에 내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정말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떤 마라톤 선수가 51세인데 지금도 현역 마라톤 선수래요. 30살에 은퇴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20년을 끈 이유가 바로 그거래요. 2년만 해보자. 2년만 해보자. 그게 51세까지 오게 된 거래요. 마라톤도요, 보통 예를 들어서 30km를 완주를 해야 되면 20km 했을 때 주저앉고 싶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런데 거기서 2km만 더 뛰어보자. 2km만 또 뛰어보자. 그랬더니 완주가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 실행해 보세요. 오늘 딱 하루만 해보자.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 딱 하루만 해보자.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회 축적 이론이라고 여기에 보면은 솔개예요. 여기는 먹잇감이죠. 솔개가 이 먹잇감을 잡으려면요, 가장 빠른 방법이 이거래요. 그런데 절대 솔개는 이렇게 안 가죠.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수직 낙하가 거의 뭐 한 90에서 120, 100km 이 속도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먹잇감을 발견하잖아요. 여기에서 평행이 되는 이 선에서 확 꺾는다고 합니다. 이때 시속이 300km가 넘는데요. 300km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게 축적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을 계속 키우시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게, 제가 요새 또 느끼거든요. 지금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분들은요, 여기에서 굉장히 이 역량을 강화를 시킵니다. 본인의 개인의 어떤 실력, 강의를 듣거나 독서를 하면서 계속 자기를 올립니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적이거든요. 이 축적의 힘이 결국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단기간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시기를 여러분들 그냥 날려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축적의 기회로 여러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넘어선다. 이 세상에 가장 약한 게, 부드럽고 약한 게 물입니다. 근데 물은 어때요? 가장 강한 거를 뚫어버려요. 여러분들 정말 이 포탄클럽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가지고 진정한 팀워크로, 내가 여기서 봉사한다는 그 팀워크로 여러분들을 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이 안에서 팀워크로 포탄클럽이 이 누스킨 전체 코리아에서 굉장히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그런 그룹이 될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